안녕하세요, 캐나다 빌드 아빠입니다. 오늘은 드디어 그 후팅 기초 인스펙터가 오기로 했어요. 지금 인스펙션을 이번 공사에서 처음 하는 거라서 인스펙터도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. 최대한 잘 보여야겠죠. 빠진 곳이 없나 꼼꼼하게 한 번 더 체크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. 어느 한 부분에서 꼬투리를 잡히기 시작하면은 또 잘못된 데가 있나 없나 계속 집요하게 보는 성향이 있더라고요. 더군다나 이 인스펙터는 처음 보는 사이이기 때문에 첫인상이 엄청 중요하겠죠. 기초하는 업자들이 저번보다는 많이 치워놓고 갔더라고요. 그래도 제 마음엔 안 들어서 제가 조금 더 치우기로 했습니다. 갑자기 빗방울이 조금씩 굵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이 검사받을 때 보는 도면은 일반 종이거든요. 그래서 비에 젖을 수가 있어요. 살짝 걱정을 했죠. 그렇기 때문에 보통 현장에서 작업할 때 보는 도면은 방수 처리된 도면을 또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보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비용이 한 장당 거의 10,000원이 넘어가요. 그러니까는 그 많은 도면을 다 프린트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꼭 필요한 도면만 프린트해서 보고 있는데, 인스펙터 같은 경우는 그 도면을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오리지널 건축 허가서를 가지고 와야 돼요. 정리는 정말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. 댓글 중에 한 분이 예전에 일을 하다가 못을 밟은 경험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저도 예전에 일을 하다가 안전화를 깜빡하고 안 신고 간 거예요. 그래서 튀어나온 못을 밟은 적이 있어요. 그때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그 병원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있어요. 당시에 제가 파상풍 주사를 맞은 기억이 없거든요. 그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의사가 언제 맞았나는 거예요. 나 맞은 적 없는데 그랬더니 캐나다에서는 보통 10년에 한 번 주기로 꼭 파상풍 주사를 맞으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그때 파상풍 주사를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 안전화도 꼭 신고 다녀야겠죠. 군데군데 아직도 조금씩 자질구레한 쓰레기들이 남아있네요. 이런 거야 치우는데 5분, 10분도 안 걸리니까 보이는 쪽쪽 지나가다가 치워주면 좋겠죠. 정리하면서 이 연필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. 이렇게 주신 연필만 봐도 4개가 되네요. 이런 연필은 각 그 회사에서 공짜로 나눠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잊어버려도 부담없이 쓰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자기네 딴에는 이렇게 한 곳에 쓰레기랑 나무랑 모아놨네요. 근데 제가 별로 안 좋은 게 이렇게 나무랑 일반 쓰레기랑 같이 모아놓으면은 참 안 좋아요. 쓰레기 버릴 때 나무 버리는 거랑 일반 쓰레기 버리는 거랑 가격이 틀리거든요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무는 나무끼리 모아서 나무 버릴 때 갖다 한꺼번에 버리고, 일반 쓰레기는 또 일반 쓰레기가 또 많이 모였을 때 그럴 때 한꺼번에 같이 버리면 어느 정도 조금이지만 그래도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. 빈병 같은 경우도 모아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귀찮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쓰레기 봉지, 보통 일하는 데서는 검정색 쓰레기 봉지를 많이 쓰거든요. 거기다가 일반 쓰레기들을 모아놔요. 근데 거기다가 지금 버려서 공사하는 곳 앞에다가 모아놓으면은
주변에 동네 사람들이 또 쓰레기를 갖다 버리더라고요. 똑같은 검정 봉지니까 모를 줄 알았나봐요. 근데 딱 보면은 알거든요. 누가 이걸 갖다 버린 건지. 어떨 때는 막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그 봉지를 다 뜯어 놓으면은 그 안에서 막 기저귀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. 아, 그게 정말 너무 싫어서 최대한 그런 쓰레기 봉지는 나중에 제가 갖다 놓는 편입니다. 자, 이렇게 아까 막 섞여 있던 쓰레기나 나무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. 쓸 수 있는 나무는 조금 추려놨고, 버리는 나무, 일반 쓰레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어요. 나중에 트럭으로 실어가기도 좋게 좀 길가에서 가까운 쪽에다가 모아놨어요. 뭐 이 정도면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. 인스펙터가 와가지고 뭐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네요. 인스펙터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. 최대한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고 도면을 건네줬는데요. 빗줄기가 생각보다 많이 약해져서 도면이 젖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같이 현장이랑 도면을 보고 맞게 잘 시공이 됐는지 확인할 거예요. 먼저 도면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부분으로 내려가서 나머지 부분 철근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체크하겠죠.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순간이 제일 긴장되는 것 같아요.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인스펙션이 한 구간에서 2번까지는 공짜로 나와서 해줘요. 근데 그 2번 다 실패를 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추가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무작정 계속 검사를 받을 수만은 없어요. 이번 공사에서는 시청에서 나오는 인스펙션만 한 10번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. 그 외에도 뭐 스트럭처럴 엔지니어가 나와서 검사하는 게 있고요. 그리고 지오테크니컬 엔지니어가 나와서 또 검사를 하는 게 있고요. 그리고 측량이 잘 됐나? 또 측량 기사가 나와서 마지막으로 또 검사를 하고요.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 업자랑 또 따로 연락을 해서 검사가 나오더라고요.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신경을 안 써도 되더라고요. 전기 업자가 알아서 인스펙션을 받더라고요.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떤 인스펙션을 받는지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거의 도면은 다 본 것 같고요. 이제 도면을 저한테 주고 같이 아래로 내려가서 직접 한번 살펴볼 거예요. 철근도 보고 뽕도 본 결과 별 탈이 없어서 다행히 인스펙션은 통과했습니다. 저는 여기서 인스펙터와 헤어진 다음에 바로 콘크리트 업자한테 연락을 해서 콘크리트 스케줄을 잡았어요. 그리고 기초하는 사람한테도 연락을 해서 통과했다고 알려줬고요. 이제 곧 콘크리트를 부을 차례입니다.